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경기도 부동산 시장 상황 아시나요? 지금 이것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6억에서 10억 아파트 단지를 추천드렸습니다. 높은 거주 만족도와 더해서 호재까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전망할 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을 통계로 집값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전망하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소득을 기준으로 집값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아파트를 근로나 사업소득을 통해서만 산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주택자의 30대 무주택자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솔직히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다 비싸 보이거든요. 하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갈아타는 수요와 투자 수요입니다. 자, 이 수요들의 특징은 자산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요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국평 기준 19억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거 누가 사나 싶죠. 연봉 1억 원 갖고 있는 사람, 연봉 1억 받는 직장인도 사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받지 않아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 직장인 A씨는 10년 전에 동탄 이 신도시를 분양받았어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였다? 3억 중반 정도였다. 근데 현재 이 주택을 보유 중인데 얘가 가격이 얼마가 됐다? 11억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자인 연봉도 많지 않지만 이 헬리오시티 19억짜리 국민평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매매 가격이 18억 9천이고 전세 가격이 9억이잖아요. 갭 차이 금액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동탄 10억 운하스빌 퍼스빌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로 들어가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을 기본으로 주택 가격을 측정하면 오류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은요, 소득이 아닌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산 베이스로 사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득에 따라서 집값이 비싸냐 마냐 이런 걸 판단하면 항상 틀리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대부분 주거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는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울 상급지에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집이 계급이 된 상황이잖아요. 투자자들도 야, 나 어디 집이 있어,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의지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실수요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급지로 갈수록 교통도 더 좋아지고 교육도 더 좋아지고 주거 환경도 나아져요. 그래서 상급지로 갈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상급지의 토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중하급지의 토지 범위는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으로 자꾸 주변에서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위한 조건 아시겠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이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묶여 있죠.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특히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기 위한 조건은요, 바로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실종 및 급락이에요. 자, 2023년 2월에 한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하락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2배 하락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여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행원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집값 이번에는 떨어질 것 같다면서 근거가 무엇이었다?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더라. 그 만만하다는 보금자리론 4.5%가 넘었다. 3%대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4.5%대를 제시받으니까 집을 안 사더라. 이게 은행원의 의견이었습니다. 6억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죠. 얘가 작년 4월 달에 대출금리가 4%를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대출금리가 4.5%로 껑충 뛰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6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4월 달에 6,600건에서 9월 달에 2,000건대 수준까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의 3분의 1 토막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 서울 아파트 시장도 이상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는 반드시 팔아야 하는 매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아야 하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중저가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수요가 뚝 끊기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매물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받고 싶었던 매물이 장기간 거래 급감에 패닉이 되면서 제발 좀 사주세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값은요 절대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야,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올릴지 몰라 당장 5천만 원 싸게 팔아야지, 이런 집주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도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단기간 내에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악재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며 수요가 급감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일반 매물이 급매로 다시 급매에서 초급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나요?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값 하락이 겹치면 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수요가 극히 적으면 집값은 단기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연말 부동산 하락, 이제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경기도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연말 흐름이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이맘때는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었죠.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봤더니 5월 거래량이 8,510건, 6월 거래량이 724건이었습니다. 자, 6월 10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보기 위해서는 5월 10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봐야죠. 자, 5월 10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 7,702건인데 현재 8,500건이네. 5월 거래량이 10.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저 데이터는 적지만 체크를 해보면 5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이 616건이었네. 현재 6월 거래량이 10%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3월보다 4월, 이제 3월에서 4월에 약간 주춤했는데 4월보다 5월이 10%가량 많아서 이번에 만건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5월보다 6월 달이 10% 많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거래량이 작년 10월에 2,700건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만 건 넘는 게 사실이 된 거죠. 자, 현재는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의 실수요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곳,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몇몇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라는 영향이다, 이것이 소진이 되거나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다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요 이미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 중심으로 3%대 대출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특례보금자리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대출금리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9억 이하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다시는 부동산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열에 9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자, 상급지로. 그래서 서울에 9억에서 15억 사이 주택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저가 주택을 처분한 사람과 지금 지방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방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에 오는 사람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집값 폭락, 올 1월 같은 상황을 다시 원하신다면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을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 보지 마시고, 아니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거라 기대하시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값 하락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의 첫 단추가 되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때 뉴스가 달라요. 뭐 어떤 지역의 거래량이 한산하다, 뭐 거래가 시가 말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죠? 경기도지요? 계속 실수요자 중심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자, 앞으로 이게 더 못 올라갈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기준금리 3.5%의 낮은 전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금리라는 게 장기간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더라.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서서히 낮아지게 된다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줄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4.5% 대출금리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죽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4% 수준의 높은 금리인데 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하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쇼킹 부동산이 작년에 1.75% 이상의 금리가 되면 부동산 하락 조건이 된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집 사라고 그런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러시는데 보세요. 자, 저희는 집값 하락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금리에 익숙했다가 고금리가 딱 다가오게 되면 쇼크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고금리에 현재 매매와 전세 가격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매매값과 대출금리에 시장이 적응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에 따른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게 시장 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해서 그에 따른 움직임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높은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볼 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한다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일단은 지금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라. 그리고 이 인정은 어떻게 시작을 한다? 인터넷으로 보면서 해결될 수 없다. 직접 현장에 부동산에 많이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유리한 환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내가 집을 산다는 갑이란 마인드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최적의 시기는 1월 달에 지나갔죠. 그래도 그 다음 차선책을 골라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에게 없는 부동산 부자들의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을 고르는 안목, 오르는 아파트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합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결국에는 타이밍이 부자를 결정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기는 용기, 이 3가지 모두 다 저희 신간소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